네, 피플 인사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또 연예계 소식들 스타뉴스의 김현록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매주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배우 하지원 씨의 동생 전태수 씨의 사망 소식이 있었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하지원 씨의 동생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죠. 배우 고 전태수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가족들은 사인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일단 비공개 방침이라면서 밝히기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우 전태수 씨가 1월 22일 향년 34세의 나이로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평소 우울증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던 중에 상태가 호전돼 최근까지도 연기자로서 복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던 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비부를 전하게 됐다면서 고인을 애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태수 씨는 2007년에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연예계에 데뷔했고요. 이후 하지원 씨 동생으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사실 승승장구하다가 2011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후에는 활동을 했음에도 그렇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참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랬을 사람이 아주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원 씨도 동생을 좀 추모하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하지원 씨가 아마 동생 발인 다음 날이었을 겁니다. 24일인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생을 향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별, 사랑하는 나의 별, 그 별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나의 별 태수야. 이런 말에 굉장히 누나의 절절한 마음이 묻어나는데요. 전태수 씨와 하지원 씨는 6살 차의 동생이에요. 하지원 씨가 둘째 누나고 막내 동생인 전태수 씨를 굉장히 아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막내 동생이 본인의 뒤를 이어서 연기자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심성의껏 돌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에 따르면 이제 업무는 재개했지만 하지원 씨는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신 상황이고요. 이후 일정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 더 좀 안타까운 게 6년 전에 이제 전태수 씨의 SNS에서 좀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이미 올라왔었다라는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이면 당시 전태수 씨가 그 무리 이후에 자숙하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SNS에 그냥 보아서 넘기기가 힘든 글들이 올라왔던 거죠. 전 죽으면 돼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우려가 컸었고요. 당시 소속사는 이 글이 본인이 쓴 게 아니고 휴대폰을 분실해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요. 사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연예계에서는 좀 다시는 좀 이런 슬픈 소식들은 안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안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피플 인사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송승헌 씨와 유혁비 배우의 결별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남선녀 커플이라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2015년 이후 사랑을 키워오던 송승헌, 유혁비 커플의 결별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25일 송승헌 씨 소속사 측은 송승헌과 유혁비가 서로 바쁜 스케줄로 멀리 떨어져 있기에 힘겨워했고 그리고 결국 결별 후에 좋은 친구로 남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제3의 사랑을 통해서 연인 호흡을 맞추면서 실제로도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후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오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중 커플들이 많잖아요. 탕웨이 김태용 감독, 또 추자연 우효광 씨 같은 한중 부부가 탄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안타깝게 결별을 맞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결별을 했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결별한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중국 매체에서 먼저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중 양국 관계가 좀 경색이 되고 그 와중에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좀 두 이름이 같이 언급되는 게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중국 언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한한령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억측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소속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한한령 때문에 헤어졌다는 건 사실 좀 사실이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일리나 영향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좀 영향이 뭐 없다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장거리 연애를 3년이나 하다 보면 네네. 꼭 스타 커플 아니라 보통 분들이라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안타깝게 결별하게 됐지만 좋은 친구로 남았다니까요. 좀 더 지켜봤으면 합니다. 저는 헤어지면 남녀 사이에 헤어지면 좋은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도 한한령이 산업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연인 관계에도 이렇게 악재가 많았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한중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마지막 피플 인사이드는 허경영 씨. 저는 이거 듣고 진짜 큰 충격, 헤드라인만 물론 보긴 했었는데 와, 이분이 진짜 능력자긴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6세 연하 가수와 열애설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해프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3일이죠. 허경영 전 총재가 26세 연하의 가수 최사랑 씨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2015년에 허경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부자 되세요를 함께 부른 적이 있고요. 예. 작년 말에도 듀엣곡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이입니다. 사실은 더 화제가 됐던 것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인데요. 허경영 전 총재가 1950년생이고 최사랑 씨가 1976년생이니까 두 사람의 나이 차가 26년이 됩니다. 예.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허경영 더 화제가 씨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내 눈을 바라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있었구나. 26세 이하의 가수였는데 과연 허경영 씨 측에서는 그러면 어떤 공식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사실은 열애설이 나온 이후 직후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소속사 본자 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다. 본인에게도 확인했다. 즉각 입장을 밝혔고요. 허경영 씨의 본인 입장도 전해져 왔는데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이랑 열애를 하겠느냐. 음악적으로만 소통을 할 뿐이다. 그리고 상대 여가수에게도 실례니까 억측은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허경영 씨의 입장보다는 저 이제 상대 가수의 입장이 궁금한데 그건 나온 게 뭐 네, 나오죠? 아직까지는 이 최사랑 씨 입장은 전해진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좀 무명 가수고 네.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예. 창고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최사랑이라는 가수분이 커리어 자체가 알려진 게 별로 없잖아요. 예. 2015년에 데뷔도 허경영 총재와 같이 했었고 또 불과 한 달 전쯤에 음원을 발표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이슈였는데 참 이번 한 주간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고요. 스타뉴스의 김영록 기자와 함께 그 이야기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공 투자해 가시고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또 핫한 이슈를 들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